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도 어느덧 70년. 반세기도 훨씬 넘는 오랜 세월 속에 세대도 바뀌었지만 전하의 군의병들의 위호는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1950년 7월 16일) 9시 30분 서울 괴뢰 중앙청 건물 2층에 있는 전선사령관의 방에서는 중요한 작전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불비 속을 뚫고 아슬아슬한 임진강 철다리를 넘으시어 몸소 서울에까지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이 회의를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나먼 전선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당시 전선종왕과 관련한 작전 전순화를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토의에서 기본은 대전 포위와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전선 주타격 방향에서 행동하는 서울 제3보병사단과 서울 제4보병사단은 군방을 도하하는 차제로 공격 성과를 확대하면서 적도를 대전으로 압축하기 시작했으며 6보병사단도 서울 제4보병사단의 입축에서 전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제100공고 땅크사단도 16일 현재 공주 방향에서 도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보병사단의 진출이 문제였습니다. 대전 동남쪽 개선에서 적의 퇴로와 중원을 차단할 때 대한 임무를 맡은 제2보병사단이 청주 남쪽 피반용 개선에서 가련한 전투를 벌였지만 아직 그 개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일이 지났어도 대전 포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민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금강 방어선이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자 바빠맞은 메가더는 미제 침략군 1기병 사단까지 들이밀어 현지에 있는 미제 침략군 24보병사단과 합세하여 대전을 기어이 고수하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미제 침략군 1기병 사단이 대전에 진출하기 전에 대전 일대에서 미 24보병사단과 괴뢰 1군단의 기본 집단을 포위 소멸하는 것. 이것은 전쟁 제1계단 제3차 작전 수행에서 기본 핵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누가 먼저 시간을 쟁취하는가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일 제2보병사단이 예정대로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 4보병사단의 한 개륜대를 우회 기동시켜 대전 용동간, 대전 금산간 사이 대도로를 차단하도록 하여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임무를 18보병연대에 쓰면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김책 동지와 강군 동지를 비롯한 전선사령부 일꾼들은 격정과 한의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청주 개선의 적 방어를 뚫으려고만 생각했지 미초 호남 방향에서 진격하고 있던 18보병연대를 우회 기동시켜 대전 포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 공간을 메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대전 소남부의 론산 개선에서 대전 포위의 거리를 찾아낸 벼슬은 항일 대전 시기에 일행 천리의 기민한 우회전으로 적들을 소멸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룡활한 전법이었습니다. 제18보병 연대는 1950년 6월 25일 동두천 해방전투를 비롯하여 사단의 주타격 방향에서 행동하면서 적 방어선을 뚫고 과감히 진격했고 적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말고 연속 공격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7월 5일에는 제105 땅크사단 30땅크 연대와 긴밀한 협동작전 밑에 오산에서 미 24사 선견대인 스미스 특공대를 2시간 만에 포위 소멸한 자랑 많은 부대였습니다. 7월 18일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하는 제18보병연대의 전투원들은 어둠을 타고 대전으로의 강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달려야 할 길은 100여리. 전투원 한 사람당 휴대한 장구류는 보병총과 기관단총 1.5 전투종량의 탄약 3인분의 식량 외에 한두 발의 82mm 박격포탄. 적들도 대전으로, 아군도 대전으로. 대전의 동남쪽으로 적아가 동시에 시간을 다투며 마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자. 날 밝기 전에 어서 빨리 대전으로.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자. 험산 줄령도를 넘고 넘어 백여리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마친 연대는 19일 8시 제2대대로 대전 금산 사이, 20일 3시에는 제1대대로 대전 영동 사이의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마침내 대전시가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그때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정말 그 적들이 빠질 수 있는 이런 구멍을 돌아가면서 다 이런 막았습니다. 그래 우리 인민군의 부대들이 저기 이런 퇴로를 차단할 동무들이 구봉산 개선에 이런 들어갔을 때 계래군 이런 수색 대장놈은 우리 인민군대를 발견하자 미 침략군 24사단장 띠란 놈인데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인민군대가 구봉산 개선에 나타났다. 그렇게 보고하자 이 사단장 띠란 놈은 한급해 맞은 나머지 네 놈이 겁에 질려서 자기 편을 잘못 보고서 거지 않는다고 소리 이렇게까지 믿지 않고 호통을 쳤습니다. 정말 그 띠인이 대가리로서야 우리 인민군대의 그 높은 행군 속도를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일행천리 전술을 적용한 대전 동남쪽으로의 우회기동. 이는 우리식의 독특하고도 영이 주도한 포위 전술이었고 대전 해방 전투는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으로 세계 전쟁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전해방 전투에서 세운 제18보병연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1950년 7월 26일 첫 건의부대 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010년 9월 21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대전해방작전에서 제4보병사단 18보병연대가 세운 위훈을 뜨겁게 회고해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대전해방작전에 참가한 제4보병사단 18보병연대 3대대 구중대 전투원들이 들었던 공화국기를 오래도록 보아주시면서 깃발에 총탄자리를 비롯하여 가열한 전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피해 젖은 깃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깃발 앞에 서면 누구나 조국의 한치 땅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영전사들의 모습이 그대로 어려와 발을 선뜻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피해 젖은 깃발을 가지고 군인들과 인민들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교양을 잘하여야 한다고 그들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포항개선의 전투에서 무비의 영감성과 희생성, 집단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빛나는 위훈을 세움으로써 훗날 포항의 16용사라고 부르게 된 과국 영웅들입니다. 1950년 8월 중순
우리 인민군대의 너도와 같은 반공격에 의해서 락동관계선까지 쫓겨난 적들은 제놈들의 마지막 지탱점인 부산 군거지를 거수하기 위해서 포항개선에서 필사적으로 발악했습니다. 적들이 포항을 지켜내지 못하면 부산을 지켜낼 수 없게 되고 더욱이 부산이 관문이었기 때문에 적들이 이 포항만은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다고 피를 물고 날뛰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항해방전투를 우리 어보병사단 10보병연대 전투원들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당시 연대는 진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연대에서는 이 포항의 관문이었던 384.6고지와 좌측 무명고지를 점령하고 연대 주력이 도착할 때까지 견제할 때 대한 임무를 3대대 8중대 주었습니다. 1950년 8월 19일 이른 새벽 고지 탈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8중대 1소대는 무명고지로 2소대는 384.6고지로 동무들 10번 죽는 날이 있더라도 이 거지는 반드시 탈환해야 합니다. 노동당원들이 점령 못할 요새는 결코 없습니다. 나를 따라 앞으로. 장병달 분대장의 이 불같은 외침소리는 고지를 뒤흔드는 승리의 만세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고지를 되찾으려는 적들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 수십 차례의 끊임없는 공격. 전투가 매우 가열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돌격까지는 총탄 있는 대로 쏴서 적을 물리치고 돌멩이마저 다 굴려서 이젠 돌멩이도 없었습니다. 번번했습니다. 이래서 가열한 육박전투가 시작됐는데 이 육박전투 한 내용을 내가 말로 다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느껴진 것은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에 대한 무조건성, 절대성의 원칙을 신념으로 삼을 때면 어떠한 강대한 적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신심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포항의 16용사. 그들은 진정 피와 숨결도 하나였고 조국을 위해 고동치는 심장도 오직 최고 사령관 동지와 한 심장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과 용감하게 싸워 고지를 끝까지 지켜낸 포항의 16용사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그들 모두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고 포항의 16용사를 배출한 이 부대에는 근위부대 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포항의 16근위병들의 모습은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어떻게 결사관철해야 하는가를 피로 새겨준 불굴의 군상으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군이 제19거사 법영연대는 우리나라 거사 법영 무력의 모체부대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효명한 용도 밑에 1949년 5월 1일에 조직됐습니다. 지난 조국개방전쟁 시기 우리 19거사 법영연대 기본 임무는 진격해 나가는 기본 부대들의 전투 행동을 엄호하는 것이었고 또 일부 부대는 평양과 최고사령부를 비롯한 중요 대상물을 엄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시기 최고사령부가 여러 번 조기 포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19거사 법영연대 전투원들은 최고사령부를 피로써 보위하자라는 신정의 구호를 외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화력진지에 모시었던 1950년 11월 6일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거산진 대공전투에서 5대 적기를 격추한 것을 비롯하여 수령결성이전에서 특출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노출된 진지에서 적들과 맞서 싸우는 대공방어 전투는 그야말로 피의 결사전이었습니다. 이날 회의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령옥리에 자리 잡고 있던 내각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촌리 화력진지에서 적기와 용감히 싸우고 있는 전투원들의 모습을 몸소 보아주셨습니다. 이날
조끼와 용감히 싸우고 있는 전투원들이 다름 아닌 19거사 법영연대 1대대 1중대 전투원들이라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말 잘 싸운다고,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불사자라고 하시면서 이 동무들이야말로 영웅들이라고 더 비평가해 주시고 전투가 끝난 후에는 감사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날 전투에서만도 우리 1대대 전투원들이 10대 조끼를 격추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1중대 전투원들이 6대 조끼를 격추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2년 7월 11일 친히 보아주신 근위 제19고사법영연대 1대대 1중대 전투원들의 대공방어 전투는 미제 침략자들의 초토화 작전을 짓부시기 위한 인민군 용사들의 대표적인 전투의 하나로서 무비의 영성과 희생성으로 수도 평양의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낸 장엄한 영웅전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 2015년 2월 새로 꾸린 우리 군의부대관을 찾으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의 군기들과 전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군의부대라는 이름만 불러보아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대우 앞에 군의 군규를 휘날리며 원수 경멸의 격전장을 누비던 용감한 군의병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조나의 나날에 제정된 군의칭호는 영웅전사들이 세운 감높은 공헌을 역사의 길이 빛내이고 그 자랑스러운 투쟁 전통을 세대를 이어 빛내나가도록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최고의 표창, 최대의 영광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14개의 군의부대들은 인민군대의 전용부대, 우리 당과 조국, 우리 인민의 자랑이라고 그들의 위훈을 감높이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전형부대,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자랑.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도록 근위 군기를 휘날리며 격전장마다에서 용맹을 떨치고 미제의 내리막길에 시초를 열어놓는 데 크게 기여한 근위병들에 대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근위부대의 위훈을 끝없이 빛내이고 계승해 나가도록 하시려는 불변의 의지가 비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래 근위부대 자랑가의 창작을 몸소 지도해 주시며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된 근위부대들의 위훈과 영예를 새 세대들 누구나가 다 알도록 해주신 분도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셨습니다. 정령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근위부대들이 세운 군공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조국과 인민의 기억 속에 더욱 깊이 간직되고 근위병들이 발휘한 조국 수호 정신은 우리 혁명의 가장 감높은 제부로 빛을 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와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종7군 강습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의 모든 부대들이 어중업 7년대 칭호 쟁취운동과 군의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항일의 7년대 조나의 군의부대로 튼튼히 준비할 때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백전백승의 영도가 지난날 천대받던 인민을 원수와의 싸움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치는 근위부대의 용감한 전투원들로 키웠다면 오늘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 밑에 인민군대의 모든 부대들이 무적의 근위부대로 모든 군인들이 일당백의 근위병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의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의 영영한 근위 부대들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 것입니다.